안녕하세요. 2025년 2월 8일 A형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지를 받아들면 첫 페이지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ITQ를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받는 모든 시험지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답안 전송을 하여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을 한 나머지 관리 감독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더라도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자가 저장을 하십시오 라는 멘트를 해주실 때는 반드시 저장을 하고 선생님이 있는 서버 컴퓨터로 전송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모두 6개로 구성되어 있고 순서대로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중요한 전체 설정 내용 보고 가시겠습니다.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전체 설정을 하고 시작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보자기라는 단어를 떠올려서 빠짐없이 체크를 하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기의 보자와 디자인의 자자 다시 보기로 와서 슬라이드 마스터까지 하는 거를 전체 설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기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눈금자와 눈금선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보기로 가셔서 눈금자에 체크를 해주시고 눈금선에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눈금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자와 세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지점을 잡기에 편하고요. 도형을 위치할 때 수치를 보고 위치를 시키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값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금선에 체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격자 무늬의 점선이 나옵니다. 도형을 배치할 때 용이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도형을 삽입을 할 때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두면 완성하는데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데요. 채우기는 연한색으로 해주시고 윤곽선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 안에 들어갈 글꼴색은 검정색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눈금자와 눈금선에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가서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A4 용지 확인해 주시고 맞춤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보기로 가셔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왼쪽을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번째 있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작성해 줄 겁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입니다. 이 레이아웃에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서 작업을 해 주시는데요. 왼쪽은 잠시 작게 두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있는데 시험지를 받아들면 슬라이드 1번에서 자, 여기 있죠.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6번까지 보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슬라이드 2번에서 6번까지는 제목에 대해서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게 하단에 로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에 관련돼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번 슬라이드마다 각각 마련을 해두는 게 아니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 번만 틀을 마련을 한 다음에 그걸 가져다 쓰자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들면 1번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2번 슬라이드를 보고 제목에 대해 디자인 넣으시고요. 위치 확인하시고요. 페이지 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의 디자인을 보고 마련을 할게요. 네, 그러면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가져오는데 동일한 도형을 가져옵니다. 자, 가져오셔서 두 번째 칸 아래 하단에 맞춰주세요. 네, 이렇게 자, 점선으로 되어 있을 때 한 칸, 두 칸이죠. 두 칸 끝에 도형 끝을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조금씩 마련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슬라이드 전체 구성을 보시면 도형에 선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럼 테두리를 없애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윤곽선을 없음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형 올릴게요. 삽입의 도형인데 동일한 도형을 찾아서
드래그 해서 두 칸 아래 맞춰주시고, 왼쪽 오른쪽은 뒤에 있는 이 텍스트 박스의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여기 왼쪽 끝 오른쪽 끝 텍스트 박스 여기에 맞춰주시고, 색깔은 달라야겠죠. 다른 색으로 채워줄게요. 채워주시고, 얘 역시도 윤곽선은 없습니다. 됐고, 뒤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야 글자가 보이죠. 맨 끝으로 올려주시고, 아래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두 번째 줄에 맞춰주시고, 여기에 있는 제목 글꼴이 따로 설정이 나갑니다. 제목 글꼴은 굴림의 40의 흰색이고 가운데 맞춤이다. 역시 도형의 선이 없습니다. 해줬고요. 자, 텍스트에 관련된 설정은 홈에 가셔야 있어요. 홈에서 글꼴이 굴림의 40, 자, 없으면 찾으셔도 되고 쳐주셔도 돼요. 굴림의 40 해주고 굵게, 그 다음에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흰색 볼까요? 아, 굵게가 아니네요. 굵게 아니에요. 그러면 굴림 40 가운데 흰색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굴림 40 흰색 가운데 맞춤 도형선 없음. 다 됐어요. 그 다음 줄 하단 로고 1번 가져오라 했어요. 그러면 삽입에 가셔서 그림, 자, 문서 내 PC에서 문서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 시험장과 동일하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픽처 안에 로고 1번을 가져와서 뭐라고 했냐면 투명색으로 설정을 해라. 그러면 색인데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하는 피커 가져와서 회색 찔러줍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에 넣어주세요. 자, 이걸 로고를 너무 크게 하면 본문에서 문제를 푸는 면적이 좁아지니까 됐으면 이 뒤에 있는 도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상자 찍어주시고, 머리글 바닥글 가서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해 주시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안 합니다. 1번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안 하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모두 적용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단 디자인, 하단 로고, 페이지 3개 전체 설정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 한번 크게 볼게요. 왼쪽에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는데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이거를 추가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계속 추가를 6번까지 해주셔도 되고,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V, V 해서 6슬라이드까지 마련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마찬가지로 문서 안에 ITQ 폴더 있습니다.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수험 번호는 숫자 8자리로 주어지기 때문에 임의대로 1, 2, 3, 4, 5, 6, 7, 8 빼기 수험생의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면 상단에 수험 번호 빼기 자기 이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맞게 저장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장 아이콘만 눌러서 수시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클릭하고 제공되는 텍스트 상자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주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 세부 조건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출력 형태가 나오는데 출력 형태의 도형을 보고 먼저 도형을 가져오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으로 가셔서 니은 모양이네요. 여기에서 왼쪽 끝 잡아주시고 드래그해서 가운데 0점 나와 있는 곳에 크기를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도형을 채우는데 그림으로 채워 넣겠다 해서 똑같이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 3번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림 서식 갈게요.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투명도를 50으로 하고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5포인트로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의 크기를 5포인트로 하고 채우기로 가셔서 투명도를 50%로 한다 하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워드 아트 삽입할게요. 워드 아트 삽입은 2번 이 글씨인데요. 오타 없이 띄어쓰기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 삽입으로 가셔서 워드 아트 눌러주시는데 처음에는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다시 들어가셔서 서식을 지워주세요. 오타 없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고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체를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있는 상자 전체를 잡아주셔도 이 텍스트가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설정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변환 들어가는데 순서가 변환과 글꼴, 반사 이 순서대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변환과 반사는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홈으로 가서 글꼴 설정을 하고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면 변환과 반사 갈게요. 변환에 갈매기형 수장이래요. 여기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이 전체 반사 터치예요. 다시 전체 반사 터치 눌러주시고 전체 형태를 보시고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대각선 이 조절점을 가지고 하시는 게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한 채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보면 좀 줄여야겠죠. 크기를 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을 보고 크기를 대충 짐작을 하는데요. 이 원두 끝에 X 끝이 있다. 그러면 원두 끝쯤에 S 끝이 있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R 부분이 있네요. 그럼 R 부분. 그러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그림 삽입 가는데 로고 1번을 가지고 투명색으로 설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삽입에 가셔가지고 똑같은 경로로 가셔서 로고 1번 가져와서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해주시고요. 비슷한 크기로 줄여주시고 똑같은 위치에 넣어주시면 1번 슬라이드는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 갈게요. 2번 슬라이드에서 보통 우리들이 본문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제목을 적지 않고 제출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반드시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목차 적어주시고 본문 풀게요. 자, 이 텍스트 박스는 이번 문제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삭제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동일한 도형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도형 가져오고 도형이 여기에는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자, 삽입에서 도형 가셔서 자, 화살표를 가져와서 좌우를 대칭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전을 하는데 좌우 대칭 시켜주시고 얘 역시도 도형에 선이 없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도 도형에 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도형 올리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들어가서 자, 평행사변형 가져와서 자,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정도로만 해주시면 맞을 거예요. 해주고 윤곽선 없음 하고 끝 맞춰주시고요. 위치가 보니까 A 끝과 이 도형의 끝이 맞춰졌고 목차라는 제목보다 뒷쯤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좀 비슷하게 보시고 기준점을 잡고 맞춰주시면 되고 자,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어느 정도 드래그해서 텍스트 상자를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 4개 중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로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별로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가장 긴 글자를 먼저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창업, 아이템 선정 방법 해주시고 여기에도 텍스트가 들어가죠. A 해놓고 전체를 드래그해서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굴림의 24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굴림의 24 넣어주겠습니다. 굴림 24 네, 해주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다시 정비해 주시고 이게 완벽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체 잡으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맨 아래로 먼저 저는 잡아줘요. 그 다음에 위에 아래에서 4개를 마련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글자만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에 맞는 아이템
다음에 네, 여기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을 하는데 6번 슬라이드로 가게끔 적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창업 아이템 선정 방법 선택을 해주시고 삽입으로 가셔서 링크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문서 안에 슬라이드 6번으로 링크를 걸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삽입을 해라. 그림 4번을 가져와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라 돼 있네요. 그러면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림 4번 가져와서 해당되는 세션만 자르기로 잘라서 남겨놓겠습니다. 최대한 여백은 남겨주지 마시고 최대한 잘라주시고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클릭하면 잘라집니다. 자, 그리고 전체 형태에 맞게 위치를 시켜주시고 크기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자, 2번 끝났어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는 먼저 제목 적어주시고 수시로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세요. 자, 이 3번 슬라이드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영문을 적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글머리표가 붙습니다. 한 수준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탭 버튼을 눌러서 한 수준 감소시키고 문자를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글머리표 붙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줄이 바뀌어야 되는데 줄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엔터를 누르면 글머리표가 붙어요. 그래서 글머리 기호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용은 연관지어서 줄만 바꾸겠다. 그러면 Shift 엔터를 치면 돼요. Shift 엔터 치시고 이어서 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쳐주시고 나서 박스를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할게요. 도형 서식 가셔서 텍스트 옵션 가고 맨 마지막 텍스트 상자로 가서 자동 맞춤을 안함에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를 설정을 해주셔야지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수준의 크기는 24고 두 번째 수준의 크기는 20인데 자동 맞춤으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텍스트 상자를 조절할 때마다 텍스트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동 맞춤 안함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전체를 잡고 공통적인 내용을 먼저 해두고 갈게요. 줄간격 1.5 모두 동일하고요. 도둠이라는 글꼴도 동일합니다. 먼저 20폰트로 맞춰준 다음에 첫 번째 문단을 24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도둠 해주시고 20으로 처음에는 맞춰주시고 줄간격을 1.5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와서 1문단의 크기를 24 굵게 해주시고 자, 글머리 기호도 바꿔주셔야죠.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시고 이 수준의 글머리 기호도 출력 형태와 동일한 기호로 바꿔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문의 문단은 끝났어요. 자, 아래에 한글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좀 위로 올려주시고 이 완벽한 설정이 들어있는 이 상자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상태에 놓고 한글을 적어주신다고 영문을 지우고 창업, 아이템 이렇게 적게 되면 아래에 있는 설정값이 지워진 채로 위로 따라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시험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한글을 먼저 적어주세요. 창업, 아이템 해주시고 뒤에 있는 영문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설정값이 그대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글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뒤에 있는 영문을 지워주시고 하고 Shift 엔터. 자, 오타 있으면
바꿔주시고 성공 가능성과 발전성을 높임, 그러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동영상 삽입 들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삽입은 삽입에서 비디오로 가셔서 비디오가 하나 나올 거예요. 동영상 삽입으로 눌러주시고, 삽입이 됐으면 크기를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위치를 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동영상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말 뒤에 비디오에 관련된 메뉴가 새로 생성이 됐죠. 여기에서 재생을 눌러서 자동 실행하고 반복 재생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고 몇 초 안 걸리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동영상은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영문 타자가 늦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영문을 포기를 하시고 한글과 동영상은 넣고 이 60점에서 반절이라도 갖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전략을 해도 괜찮아요. 물론 60점 다 맞고 가는 게 맞지만 영문이 늦는 경우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겠다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4번 갈게요. 4번. 자, 저장 한번 눌러주고요. 제목 적겠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보면 영역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는 두 개의 도형이 올라가고요. 좌측 도형에 하나의 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구분 영역으로 나눠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표 영역을 작성을 하고 여기 너비가 완벽하게 결정이 난 상태에서 상단에 도형을 올리셔야 됩니다. 텍스트에 들어갈 설정 값이 굴림의 18폰트예요. 그러면 굴림의 18로 해준 상태에서 너비가 완벽하게 조절이 다 끝났을 때 그때 위에 상단에 도형을 올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순서적으로 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 올리시고 좌측 도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좀 크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 형태를 삽입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눌러서 열의 개수, 행의 개수로 숫자를 기입을 해서 넣어주신 경우가 있고 삽입해서 표로 직관적으로 그려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때는 열은 칸에 해당되고 행은 줄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세 줄 세 칸 하고 확인 누를게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고 위에는 한 칸 반 정도 해주시고 왼쪽은 두 칸 정도 여유를 두시고 상단에 도형 올리고 좌측에 도형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주시고 표 관련돼서 머리끄랭과 줄무늬 행에 체크는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타일 먼저 볼게요.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5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스타일로 가셔서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5가 이거네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5 해주시고 텍스트를 넣어주시는데 굴림의 18로 설정을 해주고 넣어보겠습니다. 적어주시고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상자 중에서도 중간으로 넣어주세요. 자, 줄과 줄 사이에 설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면 줄과 줄 간격을 좀 맞춰주시면 좋아요. 1.5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칸은 너비가 두 번째 칸에 있는 너비보다 좁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비슷하게 출력 형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좀 좁게 해주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도 넓혀서 분배를 해주겠습니다. 너비가 결정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위에 상단에 도형을 올리겠습니다. 도형이 두 개가 겹쳐 있는데 겹쳐 있을 때는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 주시는 게 맞아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해주고 네, 이 상태에서 기본 도형을 먼저 하고 갈게요. 왜냐면 도형에 글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슬라이드에서 시작하기 전에 기본 도형을 설정하고 가셔도 되는데요.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한색으로 먼저 마련을 해주고 연한색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텍스트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고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해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위에 올려야 되는 도형은 마름모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색깔은 다르죠.
시험 문제 자체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영으로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텍스트도 얘도 마찬가지로 굴림의 18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굴림의 18 해주고 이 도형을 같이 잡아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하고 옆으로 또 옆으로 컨트롤 시프트 하면 평행 수직으로 움직이니까요. 이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범주하고 얘도 아이템 예시 해주시고 이번에는 좌측 도형을 넣겠습니다. 도형 둥근 모서리가 있는 사각형이네요. 얘 역시도 세로의 폭이 결정이 되어야지 도형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안에도 글자를 넣어 주시고 굴림의 18 되겠습니다. 굴림의 18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도형 서식 가셔서 도형을 채우는데 그라데이션을 넣는데 선형 아래쪽이다. 맞아요. 선형 아래쪽이다 넣으시고 완벽한 설정의 이 도형을 컨트롤 시프트해서 상단으로 복제를 해서 내려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해서 복제해주고 약간 안 맞다 그러면은 빈틈없이 채워서 늘려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오타가 있는지 여부도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슬라이드 마쳤고요.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5번 제목부터 적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트 부분을 선택을 하세요. 세로 막대형이고요. 확인 그대로 누릅니다. 그러면 위에 엑셀 창이 나오게 돼요. 엑셀 창에서 우리가 적게 되는데 여기 계열 1에는 인지도, 선호도, 항목 1, 2, 3, 4에는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 행과 열을 거꾸로 해서 입력을 하기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적고 나중에 데이터 선택해서 행과 열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보고 적어 주세요. 하고 영역 조절점을 끌어서 해당되는 영역까지만 드래그해서 올려주세요. 자, 여기에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세요. 행과 열을 전환을 시킨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먼저 보면서 똑같이 적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전환을 눌러주시면 실수가 더 없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줄게요. 그리고 X 누를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기호를 눌러서 차트 요소에서 불필요한 거는 체크를 풀어주시고 필요한 건 체크를 하겠습니다. 눈금선과 범례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테이블 형태로 보겠다 체크해 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부 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게요. 차트 제목 적을게요. 적어주시고 궁서의 24 다음에 굵게 어디 하고 있냐면 여기 하고 있어요. 채우기는 흰색, 다음에 테두리 검정색으로 넣어주시고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오프셋 오른쪽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노란색이고 그림 영역은 흰색이다. 차트 전체 잡아주시고 노란색 해주시고 가운데 그림 영역 잡고 하얀색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선호도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라 돼 있네요. 그러면 선호도 계열은 주황색이에요. 일단 잡고 차트 디자인 가셔서 종류를 변경하겠다. 혼합으로 가셔서요. 선호도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을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값 표시를 하는데 SNS의 인지도 계열만 값을 표시해라. 3.89를 막대 그래프 위쪽에 값을 표시해 놨네요. 그러면 값 표시를 SNS 잡고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클릭한 값만 따로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해서 레이블 추가 눌러줄게요. 그럼 위쪽에 값이 표시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도형을 삽입을 합니다. 도형은 동일한 도형을 가져올게요.
모서리가 둥근 도형 같아요. 자, 그래서 위치를 가운데쯤 했네요. 보자 끝과 소자, 소비자 할 때 반까지 나오고 그 안에 글자를 넣었네요. 얘 역시도 차트 안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도둠의 16으로 해주세요. 도둠의 16. 자, 가운데로 해주시고 도형의 스타일을 미세 효과 파란 강조,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여기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모두 했고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세부 조건을 다 마치고 나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축의 값입니다. 기본의 축의 값과 보조 축의 값과 동일한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지금 테두리가 있잖아요. 왼쪽과 테이블 형태와 보조 축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없죠. 그럼 테두리부터 넣어줄게요. 자, 테두리 검정색으로 넣어주시고 테이블 아래에 있는 것도 검정색으로 테이블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축의 값이 틀렸네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이 됐어요. 지금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이 됐는데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되어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 더블 클릭하고 축을 잡고 더블 클릭 하시고 이 축 옵션에 대해서 최소값과 최대값 넣어주시고 기본이 0.5 단위이다는 맞아요. 그러면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 자, 숫자의 소수점 자릿수를 두째 자리까지 하겠다 하고 넘어가시고요. 보조축 잡고 축 옵션으로 가셔서 0.0에서 5.0까지 해야 되고 단위는 1.0으로 해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하고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그 형식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형식으로 우리가 잡아두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의 글꼴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다시 눌러주시고 나머지 같은지 한번 볼게요. 테이블 형태로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데요. 이 표식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는 마름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역시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로 가셔서 표식에 옵션이 있는데 기본 제공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얘를 마름모로 하고 크기는 10으로 하겠다 하고 엔터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마지막 6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는 좀 크게 볼게요.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파선의 형태가 어느 도형에 적용이 됐는지 보시고요. 연결선이 여기 있구나 한번 눈으로 보시고 글꼴이 모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하얀색 글꼴이 되어 있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고려사항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유의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적고요. 나와 있는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으니 지워주시고 동일한 도형을 가져오겠습니다. 바탕에 있는 제일 큰 도형 가져올게요. 삽입에서 도형으로 가셔서 한쪽 모서리만 둥근 형태의 도형을 가져오겠습니다. 눈금자를 보면 숫자 0이 있어요. 거기가 가운데 지점이니까 거기에서 약간만 여유를 주시고 드래그의 크기를 멈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우측으로 배치를 시켜주시고 회전을 좌우 대칭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두 개의 도형의 출력 형태와 비슷한 여백을 좀 남겨주시고 삽입 가셔서 동일한 도형 가져올게요. 자, 여기에서 기본 도형의 색깔을 연한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바탕색을 좀 바꿔줄게요. 바깥에 있는 도형을 다른 색으로 해주고 나머지를 도형을 배치할게요. 네, 그렇게 하고 동일한 도형인데 얘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배치시켜 준 다음에 회전을 상하로 대칭을 시켜 놓을게요. 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 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왼쪽에 하나 여기 오른쪽에 하나 있네요.
두 개를 넣고 들어갈게요.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로 들어가셔서 그래픽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성격별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목록형, 프로세스형, 주기형, 관계형 등등 이렇게 성격별로 모아놨는데, 예측을 하면서 목록형이 있겠구나 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모르시면 모두에 놓고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셔서 해당되는 거를 선택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목록 형태에 있을 것 같아요. 목록으로 가셔서, 자, 여기 있네요. 세로 곡선 목록형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왼쪽 꺽쇠를 누르면 왼쪽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편하신 분은 왼쪽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누르면 목록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해주시고 닫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줄여주시고 크기를 위치를 한 다음에 스마트 아트는 따로 글꼴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굴림에 18로 해주시고 적절하게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고, 첫 번째 스마트 아트의 설정값은 3차원 벽돌입니다. 3차원 벽돌 눌러주시고 색 변경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첫 번째 걸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적절하게 조금 왼쪽에 또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글꼴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꿔서 넣어주시고, 자, 다시 삽입 들어가서 스마트 아트 들어갈게요. 자, 목록형에서 피라미드형 있네요. 여기서 확인 누르고 이번에는 도형에 직접 넣어 보겠습니다. 성장 넣고요. 유행 유막 넣고 전체 잡아 주시고 얘 역시도 따로 넣어 줄게요. 굴림에 18 해주고 맞춰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스마트 아트의 설정 값은 3차원 만화입니다. 그러면 3차원 만화를 찾아서 넣어 볼게요. 3차원 만화 여기 있네요. 클릭해 주시고 나머지 도형을 삽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도형 가져오고 다시 들어가셔서 비슷한 거 가져오고, 자, 왼쪽으로 좀 해주고 크기를 좀 조절을 해줄게요. 그리고 동일한 거 다시 가져옵니다. 하고 회전을 좌우 대칭 시켜 놓고 텍스트 한꺼번에 넣어 볼게요. 한 줄로 넣어야 되는데 두 줄로 됐을 때는 이 노란색 조절점을 좀 넓혀 볼게요. 그럼 텍스트에 써야 되는 공간이 좀 넓어져서 한 줄로 변경이 됐네요. 얘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상하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텍스트도 상하 대칭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삽입으로 텍스트를 넣어 주셔야 돼요. 텍스트 상자를 관련 없는 공간에서 적어 주시고 위에 올리겠습니다. 얘 역시도 공간이 좁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넓혀 주신 다음에 올릴게요. 네,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체 잡아주고 굴림에 18 다시 해줍니다. 굴림에 18 하고 한 줄이나 두 줄 어긋난 게 있는지 보시고, 얘 같은 경우는 노란색 조절점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잡았을 때요, 전체 이렇게 잡고 풀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 하셔서 그룹화로 그룹을 한 덩어리로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한 덩어리가 됐으면 애니메이션을 넣는데 여기에서 지정한 값이 있죠. 1번 애니메이션은 나누기 하는데 가로 바깥쪽으로 해라 돼 있어요. 애니메이션 하고 나누기 하는데 효과 옵션을 가로 바깥쪽으로 해라 이렇게. 그럼 1번은 끝났네요. 점수에서 절반은 얻으신 거예요. 여기 했다가 2번 했다가 1번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점수 반절이라도 얻으시려면 그룹해서 애니메이션까지 완성하는 한 덩어리라도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고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1번과 다른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도형을 개수대로 똑같은 도형으로 마련을 해둡니다. 첫 번째 맞는 걸로 일단 할게요.
자, 첫 번째 도형 마련을 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개수만큼 늘려주세요. 얘는 특수적으로 좀 길게 마련됐기 때문에 좀 좁힌 상태에서 자, 1개, 2개, 3개 자리만 확보를 해두는 거예요. 도형으로. 그 다음에 이 크기로 하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파선이 있으니까 파선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복제를 해줄게요. 똑같은 모형을 가져올게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각도를 좀 완만하게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해주시고 윤곽선을 두께를 좀 2와 2분의 1 정도로 두껍게 해주신 다음에 대시를 파선 형태로 바꿔주고 그 위에 도형을 올릴게요. 이 도형을 컨트롤 키 누르고 개수만큼. 근데 지금 이 뒤에 있는 도형의 색깔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도형을 개수만큼. 얘는 연결선이 있어야 되니까 좀 아래로 내려야겠네요. 그 다음에 2개를 잡고 컨트롤 키로 내려와요.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도형 변경으로 가요. 모양 변경 가서 똑같은 형태로 변경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변경으로 가서 노란색 조절점으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잡아주시고 크기는 여기서 늘려주셔도 되고요. 자, 자리 모양만 잡아두고 변경으로 가서 해당되는 도형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변경. 얘와 얘는 같은 도형인데 대칭만 하면 되겠네요. 모양 변경으로 가서 하고 얘만 좌우 대칭 시켜주고 변경 가서 바꿔주고 가서 어떤 방법이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인지 수험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2가지 방법 중에서 자기가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익혀서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선 가볼게요. 연결선은 자, 꺾인 양쪽 화살표 방향의 연결선을 선택을 하시고 각각의 도형 중심에서 중심으로 이동을 하면 연결선이 됩니다. 여기에서 윤곽선으로 가셔서 화살표의 끝 방향을 출력 형태와 동일한 도형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둥근 원이 끝인 형태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윤곽선의 두께를 좀 더 굵게 해주시고 나오겠습니다. 자, 됐으면 모두 잡아주시고 굴림에 18 하고 18로 했을 때 한 줄이어야 되는데 2줄로 되어 있는 경우는 좀 조절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 조절해 주시고 얘도 2줄로 됐네요. 좀 넓게 해주시고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체크사항 중에서 텍스트가 하얀색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하얀색이었으니까 하얀색으로 해주시고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나오고 음영 관계로 색깔이 다르구나 이 정도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색깔이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감점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되고 텍스트가 하얀색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도형의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해주시면 명확하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오타 없는지 확인하시고 다른 모양 있는지 확인하시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고 2번 3번 보시고 자, 오타 같은 경우 확인해 주시고 글꼴이 다르게 들어갔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검토 확인 작업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완성이 됐으면 저장을 하시고 선생님 있는 서버 컴퓨터로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자, 모두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